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 신상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사실 아까 우리 학생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생이죠. 대단히 정확하고 하면서도 억울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찰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할 만큼 했는데 예. 안 했다 그러고 보셨는지 얼마나 아셨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뭐냐면 이 사건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12월 지금 1주년이거든요. 12월 11일에 갑자기 툭 터져서 나왔는데 이건 제가 그 내부로 가져가서 이야기해야 하시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대선 일주일 전이고 이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때 해야 되고 들어가.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 왜 권력 앞에서 망설이고 있어. 근데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저 혼자니까 그 당시엔 뭐 민주당 야당에서조차도 사실은 긴가민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못 괜히 근거도 없이 문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왔어야 됐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속했던 전 직장에 대한 거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어떨 땐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옹호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경찰 옹호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정의 문제도 주셨는데요. 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너무 한 가지에만 유일하게 이것만이 가치고 정의다라고 할 경우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하죠. 너무 도구마라고 하고요. 독재라고 하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다양함 속에서 좀 더 본질적인 정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주변적인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서 중시 여겨지던 가치와 정의가 있고 21세기의 가치와 정의가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쪽 편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정의는 아마도 안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의일 거예요. 애국이라는 것. 국가가 중요하고 대체적으로 북한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민주니 개인 인권이니 자유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북한이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나 소수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원하는 남한 사회에서 분열이 야기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야. 이것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는 맞아요. 냉전 시대에 양측 간에 정말 서로를 없애고 전쟁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쟁적인 방어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극복됐잖아요. 냉전 극복됐거든요. 지금은 남북한의 대결도 사실은 경제와 서로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대결 경쟁인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김정은처럼 그렇죠? 장성택 기분 나쁘다고 잡아 사형시키고 막 정당을 해산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시대정신적 정의와 국제적 기준의 정의를 보자. 그리고 지금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쪽이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정의야. 이건 아니고요. 저쪽도 정의고 우리도 정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적 정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는 거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정의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정의라는 것들을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가져와서 다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느냐. 이거 의도적인 문제도 따르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저보고 정치적인 그런 계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조금 표현상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고요. 이미 우리는 국민주권 사회에서는 사실상 계몽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알고가 아니고요. 누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걸 많이 알아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느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무관심, 서로 자기 일만 자꾸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을 나쁜 권력자들이 악용을 하고 그래서 서로 협잡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고 이게 방치된 사회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관심 가지고 협력하자.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금 하려고 하면 선동이라고 합니다.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제 말에 불편하신 분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자꾸 정치적 얘기하느냐? 전직 경찰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자유시민인데요. 어디서 속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 앞으로 제가 과연 이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조언들 많이 듣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하다. 시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것처럼 제가 몸담아왔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해왔던 영역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드리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많이 듣고 배우고 하면서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희석 씨가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일 질문 답 드리고요.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그렇죠? 말에서부터 감시를 중시하는 기능에서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재사회화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사실은 교정복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소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그러면서